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소화처럼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대나리온의 김우있습니다. 와. 자, 오늘은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목은 주택연금의 새로운 발견. 제목이 좋습니다. 네. 대체로 주택연금 하면 노후에 특히 맞습니다. 연금이 좀 부족한 생활비가 네. 부족한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서 연금화시키는 영모기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 주택연금을 생각하지 않고 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활비가 좀 부족해 하면 주택연금을 생각하고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주택연금의 새로운 발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혹시 지금 연금 생활비가 좀 부족하지 않더라도 네. 주택연금을 지금 신청해서 수령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그 현재 61세 61세. 연세가 있었고요. 경기도에 사는데 집은 6억 6억 정도 합니다. 시가가.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목돈은 5천만 원 정도가 5천만 원. 다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10년 확정 연금 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을 10년 확정으로 받는 네, 거네요. 그럼 그죠? 6천만 원 받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10년 뒤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이 월 한 150만 원. 네, 이것은 이제 근로소득 등등 네, 200만 원 150만 정도가 원, 준비되고 200만 원 정도. 네, 현재 생활비 정도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200만으로 생활비는 가능하고. 네. 그런데 또 이분이 국민연금도 나온다고 네, 그죠? 네. 5년 뒤에 5년 뒤. 예, 63세부터 국민연금이 7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5년 후는 네. 63세가 5년 전이니까 네. 이제 그때 5년 후에는 이제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 그죠? 근데 70만 이제 원. 아까 50만 원 나온다고 했던 그 개인연금은 이제 잔존이 7년 남은 거죠. 그렇겠네요. 네네네네. 자, 지금부터 5년이면 잔존이 5년 남은 거네. 아, 그렇네요. 그죠? 5년 잔존이 남은 5년 네네네. 남고 네. 그렇겠네. 그때는 이제 기타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일단 있고 기본 급여가 없다고 전제했을 그렇군요. 때. 네. 자, 그럼 이분은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5년 후도 이제 뭐 120만 원 나오지만 그 잔존 또 5년이고 10년 예. 후가 되면 국민연금밖에 안 나오지 그러겠네요. 않습니까? 10년 후가 되면 지금부터 10년 후가 되면 일단 보험에서 연금이 사라진다. 네, 그러면 일해도 70만 원 일을 안 한다고 만약에 보면 70만 원이 단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그러겠네. 많으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노후생활비가 부족하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주택연금을 지금 가입 안 하겠다 그거죠.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부탁을 이렇게 해보라고 좀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같이 이제 주택공사가 찾아봤는데 예. 나 지금은 필요 없어. 왜요? 왜냐하면 왜? 지금 200만 원 생활이 되니까요. 생활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주택연금을 나중에 하는 것보다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이 지금 주택연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앞으로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최근에 좀 집값이 네. 떨어졌대요. 네. 그리고 또 떨어졌는데. 이제 뭐 이슈가 있는 거죠. 예, 예. 또 주변에 수도권 전철역이 신설된다더라. 네, 그러면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없던 이슈가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아시다시피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시가로 연금액이 정해지고 네. 그렇게 정해진 것은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요. 그죠? 그렇죠. 예, 계속 가니까 지금 집값이 요즘 조금 살짝 떨어졌잖아요. 지역에 네, 따라서 네.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지금은 떨어졌는데 나중에 오를 것 같아. 뭐한 오르고 5천, 난 다음에 1억이라도 오른다 생각하는 거죠. 오르기 난 다음에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 주택연금을 지금 가입하면 좋은 이유 제가 저희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첫 네. 번째가 뭐였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집값이 저도 지난번 데이터를 볼 때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쪽도 강남 쪽은 오르는 게 중지됐고 예. 그 외의 지역들은 지금 보합이나 조금씩 정말 음. 표안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2, 3년 볼 때 미국 금리 오르죠. 공급량이 또 확대되죠. 그렇죠. 뭐 몇백만 호씩 짓는다 그래요. 그렇지. 일단은 뭐 다 그러고 있으니까 예.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예. 워낙 이슈니까. 그렇죠. 또 이 몇백만 호를 짓는다 할 때 이것을 아주 서울, 경기에서 먼 지역 네네. 뭐 이렇게 짓는 그런 쪽이 아니라 대부분 수도권, 경기도 쪽이죠. 그럼요. 지금 심지어 강남 같은 경우도 예. 그 잠실 5단지가 50층 아파트를 이번에 허가됐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운 공급도 지구별로 늘어나고. 야, 강남도 이제 희소성이 조금 떨어지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그 서울 한복판에도 계속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풀어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이제 고령화 저출산도 계속되지 저출산, 않을까요? 예.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집값이 앞으로 내릴 가능성, 이분의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릴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가격으로 계속 연금이 지급되니까 오히려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진 이 가격이 나중으로 보면 지금 이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 세 번째도 좀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는 네. 지역 이슈 어떤 수도권 전철. 자, 이것은요, 말이 나온 때로부터 실제로 눈에 보일 때까지 최소한 10년 걸려요. 저희 아파트 제가 경기도 예. 이사 갈 때 처음에 여기를 이제 제가 미분양된 걸 살 때 예. 9호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 부동산에서. 예. 우리가 지금 이사 간 지가 6년인데요. 예. 아직도 10년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와야 들어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말이 예. 됐다고 하니까 예. 기다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 확대, 고령화 저출산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나중에 설사 그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해도 네. 지금 가격보다 비싸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죠? 일단은 지금 해놓으면 음. 장점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이야기하지만 예. 집값이 떨어져도 지금 받는 걸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한 5년 뒤에 정말로 뭐 한 몇 억이 올랐다 그럼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뭐 또 주택연금은 혹시 모르시고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해약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비용이 좀 들지만 그죠?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렇습니다. 예. 비용을 지불하고 해약해서 다시 집을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택연금의 새로운 발견할 때, 자, 이 같은 케이스에서 당장의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지만, 네. 나중을 생각할 때 오히려 지금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오히려 여윳돈을 네. 활용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함께 연구해 본 거죠. 네. 첫 번째,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지금 연세에, 네. 6억짜리 지금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얼마를 받느냐 하면 종신 정액 지급 기준을 토대로 종신 증액은 어떤 기준입니까? 종신 정액은 120만 원. 그렇죠. 근데 한번 이제 앞에 많이 받고 뒤에 많이 받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같은 금액을 동일하게.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 받는 기준으로 신청을 그렇군요. 하면 네. 현재 이분의 연세와 가격대 기준으로 매월 한 12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지금 좋은 거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은 생활비가 있는 걸 부족하죠. 가능하니까 예. 요 돈이 지금은 남겠네요. 남죠. 남으니까 반대로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죠.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나 저축을 지금부터 생활비가 남으면 주택연금을 받아도 투자나 저축으로 그 돈을 보존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5년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해서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지만 그 120만 원으로 저축이나 그렇죠. 투자할 수 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집값의 가격을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보존을 할 수 있는 잔치가 됩니다. 굉장하네요. 왜냐하면 네. 제 생각에 그러면 집값이 뭐 5년 동안 한 1억 이상 안 오르면 요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120만 원을 지금 생활비가 답답하지 않아 120만 원을 내가 저축이나 투자할 수 있다 할 때 네. 최소 5년 이상 네. 월 적립식으로 뭐 저축이든 뭐 투자든 우리가 늘 좋아하는 것은 투자를 보험처럼 네, 투자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했을 때 5년 동안 원금만 해도 7,200만 원이에요. 투자하면 한 1억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1억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플러스 알파해서 한 8천만 8천만 원 정도로 네. 생각해도 5년 동안 8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러겠네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5년 후 상황을 한번 보자. 네. 5년 후 상황을 보면 5년 후는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그렇죠. 이제 상황이죠. 소득이 만약에 그때 좀 소득이 불편하다면 그럼 그때 국민연금이 70만 원 나오고 그렇습니다. 70만 원 나오고 개인연금 남은 게 50만 원 있었죠. 예, 개인연금 남은 거 50만 원 정도. 네. 일단 개인연금, 보험연금이 없다고 가정도 할 때 보면 목돈 이분이 5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5천 원 있었죠. 5년 뒤에 이 12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 또는 투자할 때 그냥 한 8천만 원 보면 5천 플러스 8천 해서 1억 3천의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5년 뒤에. 와, 든든해지는데. 예, 목돈이 생기죠. 그다음에 월 소득이 210만 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거? 120도 나오니까. 그렇죠. 120 나오니까. 그러네요. 주택은 계속 네. 120 나오고 네. 또 국민연금 70만 원. 70만 원. 네, 네. 예, 국민연금 70만 원 네. 나오니까
거의 200만 원 이렇게 하면 190만 원. 190만 원이에요, 그죠? 네. 월 소득이 190만 원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예요. 기초연금. 그렇구나. 예, 기초연금 대상자라서 네. 부부 합산하면 두 분이 다 받는 것을 조금 공제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50만 원 되죠. 50만 원 정도. 네, 25만 원씩 그렇죠? 생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90만 원에 한 5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면 240만 원 240만 원. 정도네요. 그죠? 그리고 현금이 또 1억 3천 있는 현금 거고요. 1억 3천 있고 내 집에 살고 이야.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설령 뭐 주택 가격이 의미 있게 오른다면 예컨대 지금 6억이 10억이 됐다. 그때 결정하면 되죠. 그때 얼마든지. 해약하면 돼요, 네, 주택. 네, 네, 네. 그죠? 근데 해약하면 만약에 떨어지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이 유지되는 가격 거죠.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이 정말 좋네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딱 빼도 박도 못한 빼박이 선택을 하면 나중에 노후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주택연금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5년 후 이번에 결과를 정리해 보면 네. 자, 내 집에 평생 살면서 그죠? 그렇죠. 주택연금이. 이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5년 후에 목돈 1억 3천만 원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매월 월 소득이 기초연금 합산해서 다 240만 240만 원 정도 생기고 부자인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져도 아무 걱정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네. 최악의 경우는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 예. 그건 문제가 없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6억이 10억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그때는 또 팔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굉장히 해약하고. 좋은 옵션인데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정리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참고하실 것은 주택연금은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고 지하철역 신설이 되어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아까 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네. 가입 당시 뭐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보증료가 좀 있어요. 네네네. 보증료가 있고 또 그때까지 지급받은 주택연금의 이자까지 이자를 주죠. 합산해서 상환해야 되지만 근데 그거를 그럴 만큼 집값이 그렇죠. 오르면 그럴 만큼 기분 좋게 팔죠. 집값이 오르면 오르죠. 기분 좋게 팔 수 네. 있죠. 자,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액 다 나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나오고요. 다 네. 나오고 홈페이지에 또 더 궁금하면 전화해서 네, 여쭤볼 담당자랑 수도 있고요. 또 상의해 보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르지만 오늘 사례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연금을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생활비가 부족해, 집은 있네,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네. 반대로 이 케이스처럼 주택연금이 지금 당연히 활용할 필요가 없더라도 네. 앞으로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주택연금을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활용하는 것도 네. 대단한 좋은 아이디어다. 네. 이 말씀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데나리온이 좋은 거는 주택연금 그러면 무조건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맞아요. 우리 예. 삶이 다르듯이 주택연금도 우리 삶에 맞춰서 맞게끔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생활비는 문제가 없지만 미리 전략적으로 5년 전에 지금 선택하면 5년 후에 더 풍성한 사례를 맛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도 데나리온은 여러분들의 경제적 삶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